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래도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간이 오늘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 줌 웨비나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옆에 구석에다 붙여놨는데요. 평범하면 까인다, 묻히면 죽는다,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줌 웨비나 하는 동안에 계속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메타페서티스트 NFT 말과 게임파이 그리고 메타버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책 소개보다는 그냥 요 카피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책 표지. 제목이 핑크 펭귄. 그리고 여기 써있는 글들을 읽으니까 나는 그냥 펭귄인가 핑크 펭귄인가 묻히면 죽는다. 이 저자가 빌 비숍이라는 전문가인데 세계적인 광고 마케팅 기획 전략 전문가예요.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죠. 예전에 책에 보니까 평범하면 까인다, 묻히면 죽는다. 뭐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카피해 놓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들을 보면서 광고 폭탄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그러면 그 광고 내용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우리 건 달라요. 우리 서비스가 훨씬 좋아요. 우리 제품이 더 발전됐어요. 광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데 고객들이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 달라 똑같구만. 왜냐하면 여기 펭귄들을 보시면 비유예요, 비유. 이런 광고들이 전부 까만색의 흰 바탕 펭귄이야. 그러면 실제 펭귄 보시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똑같아요. 펭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으면 얘가 쟤 아니야? 쟤가 얘 아니야? 막 섞여가지고 진짜 에피소드지만 어미가요. 펭귄 색 못 찾아요. 섞여갖고 새끼가 자기 어미를 못 찾는데 구분이 안 돼가지고 다 똑같아가지고 헷갈린데 펭귄도 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인을 못 찾는데 헷갈려가지고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유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펭귄이라는 말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없는 거. 그만하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다. 이런 의미로 펭귄을 썼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 비슷한 제품, 비슷한 서비스, 비슷한 스토리인데 서로 다르다며 내게 잘났어, 내게 특별해 라고 하는 펭귄들의 아우성. 그런데 조금 옆에 거하고 조금 다를 뿐이라서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평범하면 아무도 당신과 여타의 다른 펭귄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평범하면 까인다. 이게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뻔한 생각에 갇힌 펭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독보적인 존재 핑크 펭귄이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의 화두입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독보적인 그 무언가가 당신에게 있는가? 이 책의 저자가 말한 것은 빅 아이디어,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책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핑크 펭귄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인데 보이시나? 평범하면 까인다, 묻히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 표지에. 그런데 이 책 보면서 제가 예전에 아주 전문가죠. 세스 고딘이라는 분,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데 전 세계에 많이 팔린 책이죠. 보랏빛 소가 온다. 이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도 같은 뉘앙스인데 소들이 있는데 누런 소밖에 없는데 갑자기 거기에 보라색 소가 있으면 팍 눈에 들어오죠. 지금 핑크 펭귄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저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 강의는 주로 시니어 왕초보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블록체인, 디파이, P2E, 메타버스, DAO, 다오, 게임파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또 강의가 너무 길어가지고 끝내지도 못해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강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럴 줄 몰라가지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시간 딱 되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공지사항이 미리 예고를 해줘가지고 그동안은 갑자기 뭘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여기 회원님들이 당당했다 그러나 당황했다 그러나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공지사항을 미리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공지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된 내용은 저 말고도 이미 오전에도 했을 거고 어제도 했을 거고 그저께도 했을 거고 내일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지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새로 바뀌는 시행되는 그런 정책들 많죠. 이런 정책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한 번 더 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출금 정책, 저희 플랫폼을 D앱이라고 한다. D앱.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으로 만든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항상 뭘 내죠? 가스비라고 그러는데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자산을 잘 보호하고 있는데, 자,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 하게 된 게 뭐냐면 출금이 안 된다고 컴플레인 하셨죠.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책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메타S 토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타S 토큰 2,000개 이상 보유하신 분은 USDT로 배당이 나오죠. 사실은 대한민국만 어려운 거고요. 다른 나라에는 USDT가 나오면 뭘까요? 현금이죠.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두 가지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한국의 거래소 사정이 별로예요. 트래블러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등록된 계정으로 옮기지 않으면 장갑 버려가지고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조사해야 돼. 이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버리고 막 이런 게 불편해요. 그럼 회사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아니 보내줬는데 USDT 다 이렇게 보냈는데 저쪽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막아버리거나 다시 되돌려오면은 업무 마비되잖아요. 이건 한국적 특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시니어 나이가 60 이상이면 저는 노인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시니어라고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쓰는 겁니다만 시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이나 IT, 특히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세요. 안 해봐가지고 익숙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전부 뭐 이렇게 영어 이런 거 돼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체인을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달 가르쳐 보면 지난달에 이거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그거 들었던 건가?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거 출금 부분을 좀 더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 쉽게 하기 위해서 뭐를 채택했냐면 크립토 카드, 비자, 마스터 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하면 앞으로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냥 카드에 충전해가지고 출금하면 현금처럼 쓰는 거죠. 카드에 충전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현금 출금을 실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모두 크립토 카드를 구비하셔가지고 충전해 쓰는 걸로 바꾸면 앞으로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불편하지만 좋아진다. 그래서 출금은 크립토 카드로 할 수 있다. 출금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죠? 레이싱을 통해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싱에서 돈을 땄어요. 그러면 그것을 환전해서 출금할 수 있죠.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크립토 카드를 장착해서 출금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레이싱을 통해서 출금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 플랫폼이 앞으로 커졌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당장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건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협력해서 이 출금 정책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F 토큰은 플랫폼 안에서 외부로 출금이 안 되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또 전문가들 강의나 또 궁금한 것은 각 지사가 있죠. 지사에 잘 아는 분들한테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이 승인은 계속 해주고 있어요. 출금을 하면. 그런데 내가 신청을 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이런 조건들에 안 맞았을 때는 있으니까 이것 잘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자, 저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레이싱 하는데 베팅 금액이 2월 17일부터 모두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는 1000 메타캐시까지 베팅할 수 있었죠.
이번에 10,000메타캐시까지 할 수 있도록 더 상향됐어요. 금액이 커져요. 금액이 커지면 좋은 점이 뭘까요? 상금도 커집니다. 그만큼 늘어나죠. 줌 미팅, 줌 웨비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동안은 참여했을 때 10캐시 주던 거를 2월 17일부터는 30메타캐시를 지급합니다. 좋아진 거잖아요, 이것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말을 아레나 레이싱에 출전시키죠. 경기 참가시키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는 얼마였죠? 10캐시였는데 2월 17일부터는 30메타캐시로 이것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기장 트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3개 트랙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요 3개 트랙이 경기장이 3군데 있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는 직선주로, 두 번째는 장애물, 세 번째는 원형 경기장. 3개의 트랙은 본사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앞으로 이렇게 트랙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개인이 채널방이라고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데이트해서 그 채널방 운영 일정은 공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더 궁금한 분들은 지사나 잘 아는 분들한테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추천 이벤트가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추천 이벤트를 만든다. 자, 크립토 카드 부분도 지금까지 카드를 신청할 때 약간의 이벤트죠, 이벤트. 캐시를 드린 게 있었는데, 메타캐시. 이것도 종료된다. 언제까지? 2월 17일부터는 그동안 지원했던 메타캐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가 바뀌냐 이럴 수 있어서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종료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오래된 거지만 작년 7월 달에 에어드랍을 진행하면서 일부 진행을 못했던 거죠. 그때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회사 입장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정렬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지만 회사는 지급하기로 한 거를 강한철 회장님은 어떻게든 지급하겠다 약속한 걸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17일까지 그 부분이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 무슨 내용이야 모를 수도 있는데 작년 7월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에요. 에어드랍을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17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죠. 각 지사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 지급해 준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년에 관련됐던 일들은 거의 제가 볼 땐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2월 17일부터는 모든 직급이 원래 직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레벨이죠. 모든 레벨이 자동 승급제로 변환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조건을 달성해서 승급을 했을 때는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임의로 임명을 했을 때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사가 또 책임도 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자동 승급제를 적용하고 또 하나도 있죠.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정말 이렇게 승급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수동이니까 위에서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때는 일 잘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자동 승급제를 저는 100% 환영합니다.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요, 이 승급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5단계 레벨이 있죠. 멤버, 에이전시, 디스트리뷰터, 어드바이저. 마지막으로 월드 어드바이저. 자, 이 레벨을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레벨업 할 수 있다. 이거 환영입니다. 너무 좋아요. 2월 28일까지 마감해가지고 승급된 분들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 승급제의 기준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내가 직접 추천한 멤버들이 몇 명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에이전시 기준이 있는데 한 100명 이상이고
한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면, 활동은 되게 이런 거예요. 플랫폼에 들어와서 전산상의 기록이 남는 게 다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한 마리 샀다 활동이고요. 게임에 나갔잖아요. 활동이고, 말을 출전시킨 것도 활동이고, 아이템 뭐 이렇게 산 거 있죠. 다 활동이에요. 모든 게 다 활동이에요. 전사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 회원을 이렇게 등록했더니 20명 정도가 활동한다. 그러면 조건 달성이죠.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건들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도 다 자동 승급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인이나 처음 들어온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여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 요거 읽어보시고 그 해당하는 분들은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스테이킹 부분도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줬지만 지금은 어떤 거냐면 회사 운영 입장에서는 F 토큰은 총 발행된 데서 지금 갖고 있는 게 7억 개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회원들이 갖고 있어요, 플랫폼에.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토큰 균형이 잡혀 생태계. 이자를 많이 주는 데 있으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안 쓰잖아요. 근데 이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금리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거 운영의 묘라고 이해하셔야 되지. 야, 많이 주다 뭐 적게 주냐. 이것은 한쪽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에서 여러분이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거 하시면 되잖아요. 요건 3개월 단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은 기존 적용됐던 기준에서 하향 조정됐죠. 자, 이 보너스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활동에는 전부가 노력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죠. 시사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숫자를 보니까 거의 뭐 1,500명 이상 들어오셔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와서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사하고요. 제 강의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가 상당히 각 국가가 비상이에요, 비상.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골드냐, 디지털 골드냐, 이거죠. 디지털 골드는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상징해서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죠. 시사 읽어보니까 이래. 치솟는 금값에 골드바 동났다. 트럼프발 인플레 현실화하냐. 뭐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났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니까 한국의 금거래소가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 금이 너무 많이 팔려요. 골드바가. 그래서 동이 나서 조폐공사가 그만 팔아 판매 중단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에다 난리 났어요. 투기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걸 뭐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 값도 막 올라갑니다. 난리 났어요. 알루미늄 구리도 덩달아 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또 막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뒤돌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의 전쟁이죠. 누가 이길 것이냐 뭐 저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은 뭘 밀어요? 비트코인.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어느 쪽을 밀고 있는 거예요? 금. 엄청나게 사들이죠.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는 반대 현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엔 뒤집혔어요. 자, 달러, 금 가격 움직이면 지금 현재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뭐 이러신 분들은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중국은 미국 국채를 엄청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하고 원래 일본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팔고 뭘 대신 사요? 금을 사들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뭐야, 우리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 건방지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관세. 이런 관세를 징벌적 관세 이렇게 쓰는데 관세 때리고 뭐 합니까? 비트코인을 민다 이거죠. 비축 뭐 자산 뭐 이런 것도 발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덕분에 블록체인에 긍정적 영향도 미치고 있어요. 이 사이에 한 가지가 뭐 있었냐면 가상화폐가 이렇게 주목받는 동안에 비트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올라가죠. 지금 보시면. 자, 중국, 일본은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치워 가지고 금을 사들이고 있고 그 사이에 이 블록체인 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테드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네.
놀라운 일이 생겼죠. 왜 그러면 사람들은 패드를 모으는가? 요 대목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달러 가치에다 연동시켜 놔가지고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은 달러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편리성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다루기도 편하고 거래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거래, 대출, 보험 등 디파이 금융 서비스에 활용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이잖아. 비트만 해도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면 불안하잖아,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보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그래서 달러를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이 인정을 받았죠. 무역 대금이나 해외 송금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는 디파이가 제도권에서 거의 정착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은.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뭐 비트코인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거의 제도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USDT를 포함해서 메타버스 시장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메타버스, 디파이 이런 얘기를 해서 게임파이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쭉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알아야 되거나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나중에 복습하시도록 드리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메타버스 시장은 전망이 어떤가? 제가 이거 챗 GPT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답이 뭐냐면 전문가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속 올라가서 2022년에서 27년 이렇게 성장 예측되는 걸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69.2%나 되는 엄청나게 성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가 지금 점점 활발해져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 코인은, 토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물어봤더니 여기도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 증명 및 거래하는데 뭐가 NFT, Non-Fungible Token, 우리말로 대체 불가 토큰, 대체 불능 토큰 이렇게 번역돼 있죠. NFT가 의미가 있는 거죠. 기소성을 가진 자산, 예를 들면 디지털 아트나 게임 아이템. 자, 우리 같은 경우 뭐요? 메타페스티스에 뭐가 있어요? NFT 말 있죠. 이런 것들을 NFT화 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유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등기문서 같은 역할을 해줘요. 집문서 이런 거에. 이게 굉장한 혁명이죠. 자산 가치를 지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소유권. NFT 그러면 그냥 소유권 이 정도 얘기해도 너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거래를 하는데 신뢰성이나 자동화할 수가 있죠. 중앙에 누가 통제가 없어도 서로 개인 간에 P2P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거래가 용이해졌죠. 그래서 토큰이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소유권, NFT. 그 다음이 뭐냐면 토큰이 메타버스에서 또 중요한 역할에 거버넌스 커뮤니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여기 회원님들이나 앞으로 블록체인을 계속 접하다 보면 지금은 별로 많이 못 들었겠지만 앞으로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DAO라는 게 있습니다. DAO, DAO.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DAO. 그 옆에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런 글자가 있죠. DAO, DAO. 사실은 엄청 중요한데 아직은 일반적으로 인식이 많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이제는 중앙 통제하는 중앙집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연합돼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뭘로 가능해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토큰이 어떤 기능을 해줘요. 무슨 기능을 해줘요? 첫 번째, 투표와 의사 결정하는 기능을 해요, 토큰이.
두 번째, 보상을 주는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큰의 기능을 가지고 증권처럼 발행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STO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우리 메타F 그룹에서 발행하는 STO에 해당하는 게 어떤 토큰이 있을까요? 바로 메타 S 토큰이 있죠. 메타 S 토큰. 이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투표권. 또 하나는 뭐예요? 배당권이 있습니다. 보상하는 시스템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 토큰의 역할이 뭔가 정책 결정 같은 걸 하게 하고 투표하는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걸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는데 토큰으로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배당도 줘요. 앞에 지금 USDT 배당 얘기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토큰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다.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창작하시는 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크리에이터들, 창작가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얻게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음악이나 옷이나 또는 디지털 아트나 뭐 이런 모든 거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뭐가 있으면 NFT 말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디지털 콘텐츠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있는데 실제 그림을 디지털 아트로 만든 NFT 그림으로 만드는 게 있죠.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요 디지털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어요. 창작자들한테는 엄청난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토큰으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직접 관계되는 게 하나 있죠. P2E, 플레이 투 원 모델의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토큰을 획득하는 이게 P2E라고 쓴 거죠. P2E.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은 오늘 제가 한 수십 번 얘기할 테니까 아마 집에 갈 때서 나기론 강사가 P2 뭐라고 그랬는데 플레이 투 원, P2E, P2E. 게임으로 돈 번다. 게임으로 뭘 벌어요? 토큰을 따는 거예요, 토큰을. 이것을 전 세계에 띄웠던 회사가 엑시 인피니티였죠. 그 엑시 인피니티 덕분에 지금 우리 메타베서티스가 업계에서는 뭐라고 불립니까? 제2의 엑시가 나타났다. 엑시를 능가할 만한 대단한 물건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안에 토큰들이요. 이 플랫폼이 서로 다른 메인넷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플랫폼도 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간에 브릿지 하는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즉 연결하는 게 가능해져서 시장을 키워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메타버스 안의 토큰이 단순히 결제하는 기능을 넘어서 소유권, 재산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뭐예요? 정책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창작자들이 경제활동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토큰은 엄청나게 중요하면서 커진다는 거죠. 발전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NFT 게임은 어떤가 잠깐 살펴볼게요. NFT 게임 시장 규모는요. 아직은 적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일반 게임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모바일, 두 번째 PC, 옛날 전통적으로 PC, 그 다음에 콘솔 게임이 게임기. 게임 시장이 대충 한 50억 정도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구에 한 80억 정도가 살잖아요. 절반 이상이 60% 정도 게임을 해요, 게임을. 그런데 주로 뭘로 해요? 기기가 뭘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PC로 하거나 아니면 게임 전문 기계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뭘로 해요?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지금 제 줌 웹이나 보고 있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지금 숫자로 보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대충 비율을 보려고 본 거예요. 숫자 비율을 보니까 콘솔 6억, PC 9억, 모바일은 28억. 엄청나잖아요. 거의 이제 모바일로 넘어갔고 그런데 NFT 게임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 얼마나 성장하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추산해 보니까 연평균 60% 이상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NFT 게임이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쭉 이야기하면 결론을 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은 시장이 형성돼서 폭발적으로 크는 시장에 있어요. 이 NFT 게임 시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 향후 전망이 어떠냐? NFT 게임은 아주 전망이 좋다. 왜?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자산 소유권 증명이 되죠. 거래가 투명해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P2E 때문에 돈을 버네. 이 획득한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뭐에 자산이 되잖아. 자산. 이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NFT 게임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딱 볼 때 누가 먼저 그것을 차지하느냐에 전 세계 이런 게임 시장에서요. 한마디 좀 사족을 달면은 메타베스티스가 경마를 모사한 게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마는 아닙니다. 경마를 가지고 만든 게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NFT 게임이다. 그런데 이런 게임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제 생각은 올해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전 세계가 야, 그 경마로 하는 게임 그거 메타베스티스 아니냐? 게임 말 그러면 메타베스 말 경주 메타베스 이렇게 딱딱 우리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딱 떠오르게 되면 끝난 거예요, 게임.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전부 엄청난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참고용입니다. 이건 조용조용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희 게임은 성인용 베팅 게임이라고 그래요. 어덜트 베팅 게임.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갬블이에요, 갬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박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말은 빼고 자, 전 세계 이 갬블 게임 베팅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면 2023년이 703억 달러나 되는데 2030년 되면 더블로 늘어난다네. 그리고 매년 한 10%씩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 갬블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이라네요. 그리고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시장은 얼마나 되는데 제가 뭐 이거 안 물어봤는데 챗 GPT가 이거 써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가 102조 원이나 된대요. 야,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행산업 전체 매출의 4배나 된다네요.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런 수치들은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갬블들이 계속 성장하는데 이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문이더라. 이 시장은 무조건 커져요. 불경기니 이런 거 타지 않아요. 제가 강원랜드 옆에서 좀 일을 했는데요. 한 10년 동안 강원도 정선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아무 관계 없어요. 경기가 좋으나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은데 경기 안 좋을 때 더 많이 와요. 자, 어쨌든 이 시장은 굉장히 성장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NFT 게임하고 메타버스는 비전이 어떠냐? 전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제 더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쭉쭉 읽어 드릴게요. NFT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산, 소유권, 희소성 보장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동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P2E, 플레이 투 원. 이건 뭔 얘기냐면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요 게임이 그냥 옛날에 노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 창출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지금 게임을 해요. P2E가. 그래서 경제가 만들어져요. 게임 속에서 가상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뭐 제일 많은 게 부동산 거래, 희귀 아이템 거래, 그다음 콘텐츠 거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제 개인들이 역할을 하죠. 다오가 결성돼서 탈중앙 자율 조작이 결론은 NFT 게임과 메타버스 시장은 미래가 밝다. 그래서 진정한 디지털 경제 체계가 구축된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새로운 단어인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한 몇 번 읽어드릴게요. 게임 파이가 있어요. 게임 파이낸스, 게임 경제,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게임 파이가 비전이 어떠냐? 게임 파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과 탈중앙화된 금융을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뭘로? 암호화폐나 NFT를 가지고 창출한다. 이거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게임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게임이 곧 뭐다? 금융이다. 게임이 금융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은 금융 비즈니스예요. 엄청난 금융이에요. 금융 비즈니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게임파이라고 부른다. 게임파이는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다 설명하면 시간 가지만 그런 거 안에 게임파이 안에 스테이킹이 기본이 있었는데 또 유동성 공급도 있고요. 대출 있고 이자 농사라고 하는 수익 농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킹 하나만 봤죠. 이제 뭐도 봅니까? 여러분들이 NFT를 가지고 뭘 하는 거 보죠? 좀 있으면 NFT 말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잖아, 마주분들이. 그거 빌려줄 수 있어요. 렌트 하는 거예요, 렌트. 그럼 한 달에 $100 받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금융.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디파이하고 게임이 결합돼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융을 만들었다 뭐예요? 게임파이라고 부른다.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P2E, 그리고 움직이면 돈을 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수익을 올리는 게임 큰 부자를 만드는 그런 산업이라고. 옛날 게임에서는 게임사가 이런 아이템들을 벌어놓은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게임 회사가 망해버리면 플레이들도 같이 망해버려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NFT화 해가지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NFT 말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계시죠? 이 말을 굉장히 대단한 건데 아파트 한 채 값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아직은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잘 육성 관리해야 됩니다. 자, 게임파이 시장은요, 2021년도에 $10억 규모밖에 안 됐지만 한 4, 5년 되니까 10배, $1,000억 규모로 커졌고요. 2030년, 지금부터 한 5년 지나면 2, 30배 더 커집니다. 지금 기준에서. 그래서 거의 2조, 3조 달러 규모로 간다는 거예요. 이 게임파이는요, 전체 이 블록체인 전체 시장 안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에서 일을 해야 크게 먹잖아요. 개인 의견이지만 1,000조 원짜리 플랫폼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그 시장이 그렇게 커져가는 시장이에요. 저희 게임파이 시장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요. 금융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P2E 모델들이 점점 진화되고 있어서 이번에 게임을 하는 게임장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맹점. 이거가 600개 세팅되고 온라인에 게임하는 유저들, 플레이어라고 그럽니다. 100만 명 모집하면은 이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엄청나게 내는지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은 게임파이는 디파이 세계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다. 이게 핵심 요소다 이거예요.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다 못한다고 그랬죠? 저희 파일이 총 200개가 있는데 60개밖에 아직 못 나와서 제가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자, 이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1단계의 아레나 레이싱을 지금 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 왜? 핑크 펭귄 이야기 드렸잖아요. 핑크 펭귄.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오늘도 혹시 상금 많이 따신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말 내보냈는데 우승하신 분들도 축하드릴게요. 이거 사람들 관심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말을 준마, 빨리 달리는 말로 양성하죠. 육성 관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경기를 많이 참여하고 우승 횟수가 있으면 이게 또 여기다 누가 결합돼요? 기수, 아바타가 장착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말의 가치가 상승되죠. 자,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아는 일들이 진행되는 게 필리핀에 가맹점 만들고 유저 100만 만들고 이게 다 박자가 짝짝짝 맞아 들어가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가 돼요? 거래되는 시장에서 경매라고 부릅니다. NFT 콜렉션 경매 시장에서 이런 일 일어나요. 100억짜리 거래가 일어나는 날이 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은 크게 두 개의 생태계가 있어요. 하나는 마주 생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게임 플레이어 생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주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결성하는 거고요. 이번에 필리핀은 게이머들을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결성하는 거예요. 이 둘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레나 레이싱이 있는 거죠. 여기 앞으로 발전하면 채널방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구조를 만들잖아. 5단계 레벨이 있어요. 처음에 등록하면 뭐라고 불러요? 멤버. 그런데 이번에 자동 승급이 되는 기준에 에이전시가 있죠. 에이전시가 된 것만 갖고도 대단한 거예요. 에이전시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구조죠. 그다음 에이전시 위에 레벨이 뭐예요? 디스트리부터 우리말로는 총판이라고 불러요. 그 위에 레벨은 어드바이저. 그리고 맨 위에 5번째 월드 어드바이저. 이 레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업, 다운인데요. 자격 요건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자, 세 가지 여러분들 보시는 게 있는데 첫째는 마주로서 아이템을 육성할 때 이 아이템 말을 육성할 때 아이템 샵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규모가 조 단위가 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베팅을 하면서 유저들이 많이 늘죠. 필리핀 중심으로 해서 600개 게임장이 늘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돈이 움직이는 걸 다 뭘로 처리해야 돼요? 언제 그거 바꿔주고 언제 출금하고 해요? 카드 딱 장착하면 크립토 카드 장착하면 자동으로 딱 충전 딱 하면 출금해가지고 써야죠. 바로 커피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야 오늘 나 게임 해가지고 나 오늘 한 100만 원 땄는데 밥은 내가 쏠게. 카드 쫙 긁어야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큰, 메타이스 토큰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오, 강력한 다오를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누가, 야, 앞으로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는 거 뭐가요? S토큰 많이 가진, 우리가 흔히 주식으로 말하면 대주주들이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플랫폼은 탈중앙 자율 조직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나중에 되면 다오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뭔 소리야, 다오가 뭐야? 이러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NFT 말의 가치 상승을 위한 전략은요. 1. 레이싱에 계속 출전시키면 됩니다. 뭐 필요 없어요. 레이싱 많이 출전시키면 말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승을 많이 하면 당연히 올라가고 그럴 때 우승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또 소모하잖아. 이렇게 소모하면 플랫폼에서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만 마리 지금 말이 있는데 20만 마리로 줄어들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렇게 되면 희소성 때문에 또 가치가 뛰어 올라가죠. 우승말을 경매시켜버리면 경매 시스템 언론에 노출하고 한 100억짜리 경매 일어나고 그러면 나머지 말대로 덩달아 다 올라가죠.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치 상승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을 소유하신 분들 마주라고 그래요. 마주는요.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가치 상승하는 걸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말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나죠. 좀 있으면 기수가 장착되기 전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주말을 육성 관리하는 것 같고요. 말 한 마리가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공짜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흐름을 잘 타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핑크 펭귄이어야 되잖아요. 튀어야죠, 튀어야지. 이 말이 튀잖아. 누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하죠. 회원 가입하잖아, 지금. 그러면 맨 처음에 뭐예요? USDT 구입해가지고, 그 다음 어디 가요? 레이싱 들어가서 레이싱을 하고, 이거 출금할 때 뭐예요? 캐시를 뭘로 바꿔요? USDT로 바꿔가지고, 카드에다 장착해서 쓰잖아요. 말 구매해가지고, 육성 관리해요. 마주로서. 경기 계속 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오라고 그럽니다. 다오가 다 부자가 되는 거죠. 가맹점이 왜 중요하냐면 온라인 게이머들은 게임을 하지만 오프라인에 게임장 있죠. 이 게임장은요. 한번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해요.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 벌어요. 비즈니스는요. 이런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은 온라인 유저 기준으로 보면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600개 가맹점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수익도 빵빵해 이렇게 보장되는 수익을 뭐랍니까 투자를 보장해 주는 건 제가 처음 만나봤는데 자, 요 얘기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는 마감할까 합니다. 지금 전체 시스템에서 월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월드 지사장이죠. 월 100억씩 수익을 가져가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미국 전역에다 회원을 조직했어요. 회원을 플랫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2,000명의 에이전시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제가 이 프로그램이 좀 진행돼서 에이전시 훈련 이야기를 그때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회원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다. 회원을 많이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된다? 회장님께서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 강하철 회장님은 지금 현재 필리핀에 무엇을 하시느냐? 이런 걸 한대요. 첫째는 뭐냐면 두 가지 방향이에요. 이거 우리 지사장님들한테 준 이야기였는데 에이전시부터 단단하게 조직한다.
에이전시 단단하게 만들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동 승급제를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요. 에이전시가 단단하게 회원 조직을 만들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가맹점이라고 그러죠. 필리핀에서는 이제 게임 룸이라고 그럽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 고수익 프로젝트. 에이전시 양성은요. 장기 고수익 프로젝트. 이 둘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머니 좀 만들어가지고 에이전시 육성에 간다면 제가 볼 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저는 이분이 했던 것을 지금 겨우 이제 배우고 있어요. 요 얘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필리핀에서 강한철 회장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회장 타이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월드 지사장 자격으로 두 분이 있대요. 먼저 세 번째 월드 지사장 자격으로 뭐 하냐? 에이전시 모집하고 훈련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훈련 내용이 뭐냐? 가입하고 USDT 입금하고 RN 레이싱에 베팅해서 출금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안 맞는 거는 법률적인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0명 추천해서 20명 액티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런 사진처럼.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인사하고. 그죠? 자,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이렇게 지금 회장님 활동하는 거 그냥 영상 나무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네. 에이전시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 가르치고 있고요. 직접 필드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강한철 회장님께 뵐 때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메타페스트는 회원 여러분한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본사 철학인데 이게 뭐예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핑크 펭귄 철학이에요. 눈에 띄는 거 확 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거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게 만들어 미치고 환장하는 걸 만들어. 그래서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튀는 게 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도 드려요. 레이싱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레이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익히셔야 돼 플랫폼을. 이번에 익히시고 레이싱을 왜 하느냐 이 얘기는 제가 요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채팅에 이런 거 많이 올리죠. 이거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가맹점 만들고 레이싱하고 아이템 붙여가지고 기수 붙이고 이렇게 가면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죠. 뭐가? 플랫폼 가치가. 이게 제가 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 NFT 시장은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갑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 억만장자 조만장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뭐를 해야 되느냐. 교배 출산 이런 거 했죠. 교배해가지고 이제 할 일이에요.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아이템샵을 통한 경주마를 내가 어떻게 육성 관리하고 키웠냐에 따라서요 천차만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처음 시작을 제가 다 못할 거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또 이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랫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요 모두가 올해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